오늘의 작품은 허난서른의 규원가입니다. 규원가가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규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여성들이 기거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기거하는 공간을 규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조선시대 여성들이 기거했던 공간을 이제 안방, 남성들이 기거했던 공간을 사랑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안방을 뭐 지칭하는 뭐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공간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규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뭐 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 소원이라기보다는 원망. 물론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한문을 지금 여기 한문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망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원망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았을 때 여성의 원망 대충 이제 어떠한 내용일지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떠난 님에 대해서 떠나간 남편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여성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죠. 엊그저께 젊었는데 벌써 다 늙었어. 소년 행락이 여자 아니에요?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남녀를 나타내는 한자 없죠. 어린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것들이 생각하니 일러도 아무 속절이 없습니다. 속절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늙어서야 서러운 말을 하려고 하니 목이 메입니다. 뭐 눈물이 막 나오고 목이 메이고 막 그러죠. 부생모육 이건 뭐 정철의 시에서도 막 나오는 표현이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부생모육 신고하여 뭐 신고하여 밑에 이제 뜻 나와 있죠. 신고한다. 몹시 고생하여 이내 몸을 길러내셨는데 부모님께서 날 길러내셨을 때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뭐 그 공후배필이라고 하는 것도 밑에 이제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라고 막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는 바라지 못한다 하더라도 군자호고 뭐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라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생 그리고 현생 그리고 다음 생 내세 이렇게 세 개의 생을 삼생이라고 합니다. 이 삼생 동안에 나의 원업이요. 기독교에서 이제 원죄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원죄. 그 원죄가 이제 뭐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이브, 뭐 얘네들의 죄로 이제 원죄, 사람은 타고난 죄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허난서론도 지금 여기에서는 스스로에게 원업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월화의 연분으로 월화는 뭐 전설 속에 그 중매를 연결해 준다는 중매를 해준다라는 그런 인물이 되고요. 월화의 연분으로 장한유협 경박자 장안은 이제 그 당나라의 수도를 장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장안의 화재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보통 이제 그냥 수도, 도시, 큰 도시 혹은 도심 아니면 나라의 수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뭐 살아가고 있는 유협 경박자, 유협은 뭐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경박자, 경박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동네 양아치입니다. 이 사람을 그냥 꿈같이 만나서 그냥 꿈같이 만났다라는 게 좋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 마음 쓰는 게 살얼음 디디는 듯하였다. 어땠다? 조심스러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직유법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3528 겨우 지나서 3528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춘향전에서 춘향의 나이가 28청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28청춘이라는 게 28에 16, 16살을 의미합니다. 이게 16살이에요. 그러면 3, 5는 몇 살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15살이 될 겁니다. 15, 16 겨우 지나서 천연 여질, 타고난 여성의 뭐 아름다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저절로 막 나타납니다. 뭐 15, 16, 17 이때가 뭐 가장 아름다운 때래요. 뭐 사람들이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계약하였더니 지난번에 상충곡 하면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죠. 여기서 100년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100년이 아니라 그냥 한평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평생 약속을 100년 가약, 결혼하면서 맺는 약속을 이야기하죠. 그 한평생을 약속을 하였더니 연광이 훌쭉 지나 연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해 년자의 빛광자. 빛 자체가 이제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시샘하여 나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올에 북진하듯 시간이 빠르다는 이야기인데 배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밑에 막 나와있죠. 배틀에 걸린 배올 사이 막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가 되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 원티드라고 하는 걸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총알이 막 팍팍팍 휘는 휘휘 휘는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었던 영화였죠. 그 영화를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초반에 이제 손을 빠르게 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면 짜는 그 기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녀석을 확 손을 집어넣어서 빠르게 쥐어 잡으려고 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배울에 북진하듯이라고 하는 지구적인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위에 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조물주가 나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시간을 빨리빨리 흐르게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설빈환 어디 가고 아름다운 내 모습 어디 가고 면목 가증스러워졌구나. 가증스러운 얼굴이 됐구나. 뭐 이런 정도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 얼굴 내가 보거니 내 얼굴 내가 보니까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할 사람 없게 생겼다 참말로. 스스로 참괴하니 참혹하고 뭐 기괴하니 뭐 괴물 같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누구를 원망할까? 어느 님이 날 사랑할까?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이좀 한번 이야기했지만 고전 시에는 서리적인 표현이 거의 없을 리가 없어요. 3355 3355면은 3명씩 뭐 5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여러 명이 아니라 몇 명씩만 짝을 지어서 야유원이라는 건 밑에 나와 있죠. 술집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나왔나? 뭐 새로운 여자 왔어? 뭐 새 마담 왔어? 왜 안 와 집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뭐라고 하는 부분이죠. 꽃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서 꽃피고 날이 저물고 하는데 이 좋은 날에 정처 없이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왜 안 들어오냐? 백마근편으로 어디 머무는 거. 백마근편은 뭐 밑에 나옵니다.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호사스럽게 옷을 다 갖춰 입고 어디 다니는 거야? 어떤 년 꼬시러 다니는 거야 도대체? 원근을 모르거니 가까운지 먼지 가까운지를 모르니 소식이야 내가 더욱 알겠느냐? 더욱 알 수가 있겠느냐? 역시 뭐 서리적인 표현이고요. 알 수가 없다. 인연을 끊었어도 이렇게 인연이 이제 현재 끊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없겠느냐? 생각도 있기는 있다. 뭐 서류적인 표현도 당연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았으면 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이러한 식으로 그리움도 있다라는 거죠. 12대 길기도 하구나. 12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루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루 24시간이지만 옛날에는 뭐 자시, 축시, 진시, 자축, 인묘, 인시부터네요. 자축, 인묘 뭐 이런 식으로 12지를 바탕으로 시간을 측정했었기 때문에 12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시간은 오늘날에 2시간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루 12대가 길기도 길구나. 하루가 길다. 30날 지루하다. 지루하다. 한 달이 지루하다. 하루 길고 한 달 지루하고 옥창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요 창만 보시면 됩니다. 창문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 거, 뭐 꽃, 지금 보통 이제 매화라고 하는 거는 뭐 지주절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본인의 이제 지주절개를 상징하는 뭐 그런 겁니다. 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만 바라고 있는 자신의 모습.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니, 얘들아? 당연히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겠지. 1년에 한 번씩 피니까 매화라고 하는 거는 그쵸? 늦겨울 초봄에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는 섞어치고 겨울은 춥고 눈이 막 섞어서 바람과 함께 치고 여름날 길고 길 때 여름엔 낮이 길죠? 길째 굳은 비는 뭔 일이냐? 비도 내리고 와주냐?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고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춘하려 봄입니다. 봄 호시절 좋을 호자를 써서 좋은 시절이란 뜻이죠. 삼춘 화려 삼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춘삼월 뭐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 총 12달이잖아. 1년이. 그 중에서 각 계절이 3달씩 정도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춘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3월 달에 봄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고요.
화류라고 하는 거는 꽃과 버드나무류, 버드나무. 그 봄의 풍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자연물들은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화자와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화자의 상황과 반대되는 객관적 상관물. 가을달 방에 들고 가을 달이 떴고요. 실솔 귀뚜라미가 상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뭔가 객관적 상관물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단순히 객관적 상관물이라기보다는 뭔가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화자와 유사하죠. 그렇죠? 울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감정 이입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습니다. 한숨 푹푹 쉬고 있고요. 눈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속절없이 이런저런 생각만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님도 안 오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만 많습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이렇게 살아서 참 죽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한탄만 하고 있는 여성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